자, 어제 열린 10차 변론 기일을 끝으로 다음 주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전례에 따르면은 3월 중순 파면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먼저 어제 있었던 10차 변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변론 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증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죠.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흠결이 있었다. 기존의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정부 운영이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실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국무회의와 달랐고 요건도 갖추지를 못했고 너무 성급하게 끝났고 끝난 다음에 계엄에 대한 인지가 있었습니다만 국무위원들 모두는 부정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색을 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김용현 장관과 완전히 배치점에 있는 진술인데요. 지금 그 한덕수 총리가 진보 좌파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무총리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국무총리가 두 번째인데, 근데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사실은 대통령제 국가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 없는 자리예요. 이게 국무총리 자리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한다고 되어 있는데 헌법에는 사실은 없어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다음 개헌할 때는 꼭 국무총리 없애자. 대통령제를 한다면 없애야 된다. 예. 그래야만 장관들이 대통령이 참모가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한덕수 총리부터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하나 착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에 관련돼서 내각에서 심의를 한다는 말은 의결기관 의결까지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안건으로 올린다는 정도에 불과해요. 네. 헌법이 그래 돼가 있어요. 예. 이 의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한 총리가 미국 그 백악관 웨스트 윙에서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열리는 국무회의라든가 그리고 영국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 2층에서 열리는 내각회의, 예. 그 국무회의죠. 내각회의를 본다면 아마 이 국무총리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말을 안 할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국무회의는요. 장관들 자리마다 앞에 모니터가 있고 마이크가 다 있어요. 그래 망치를 때립니다. 국무회의를 연다고. 예. 그래야만 열린다는 그 요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미국 웨스트 윙에서 열리는 그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열리는 국무회의나 영국 다우닝가에서 열리는 내각제의 내각회의는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마이크도 없고 다다다다 붙어 앉아 있어요. 그 심지어 마그리트 대처 여사가 총리를 할 때는 직접 커피를 끓여서 다 커피도 다 따로 주고 서로 수주를 주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자동으로 다 녹음이 되고 다 자동으로 나중에 프린트가 다 돼서 나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네. 미국 그 웨스트윙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도 마찬가지예요. 망치만 안 때리고 어떤 의결합니다. 땅땅땅 이런 것만 안 한다 뿐이지. 오히려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남는.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은 프린트가 되고 아니죠. 거기는 1급 기밀입니다. 1급 기밀인데 나중에 공개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개를 하지만은 청구를 통해서 열어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정식으로 열렸다 안 열렸다 하는 게 없어요. 그 자리에 모여 앉아 있으면 그건 국무회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국무회의라는 게 망치가 때려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부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의결이 되면 의결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를 장관들하고 대통령이 전부 다 부서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한 총리가 의결이 필요 없는 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각의 안건으로 올린 거 이걸 가령 윤 대통령은 장관들이 다 모였고 사실상 국무회의가 열린 거와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한 1분이든 2분이든 장관들이 다 모였고 자 내가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로 했다. 의견이 있느냐. 이래서 다들 반대를 했다. 그러면서 나는 비상계엄 선포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밤 10시 23분에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예. 기자실로. 예. 그렇다면 대통령은 충분히 그 국무회의 그 장관들 다 불러서 안건으로 올렸기 때문에 헌법이 말하는 요건은 갖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지금 한덕수 총리는 그래서 국무회의로서 흠결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 분명한 것은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있고 어제 헌법재판소 그 변론 뭐 아직까지 최종 변론 남아 있습니다만 예. 변론까지 10차 변론까지 문자 그대로 불법 다기 불법 다기 불법 다기 불법 끊임없이 불법이 계속되고 있다. 그건 형사 절차도 그렇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절차도 그렇다. 어지간했으면 헌법학계 석학이라고 불리는 허영 교수가 10가지 헌법재판소의 잘못이 있다면서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밝혔겠습니까? 그래서 허영 교수가 이래서 정말 안 된다. 어떻게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최종적인 보루이자, 그리고 헌법을 그 해석을 하는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네. 불법에 불법을 거듭하느냐? 이 말이 되느냐? 특히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하도록 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걸 정면으로 위반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재판 중인 기록을 송부 촉탁을 하지를 않나? 그걸 또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를 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응? 그리고 여기에서 부인을 하는데도 그걸 증거로 채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부인을 하는데도 그렇다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 그 허영 교수님 같은 분이 그 이제 앞에서 큰 목소리를 내주지만 많은 헌법학자들이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과연 이게 진영을 떠나서 예.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이런 진영을 떠나서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한편 형사 절차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전혀 없는 공수처가 끝내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 오늘 오후 4시에 뭔가 특별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가 아마 그런 쪽일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아까부터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게 뭔가 하면 최초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당신들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기각을 했는데 그걸 숨기고 그걸 숨겨서는 안 되거든요. 숨기면 그건 법률 직면으로 위배한 겁니다. 네. 숨기고 서부지방법원에 별도로 영장을 청구했다.